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도 일이에요. 못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남북한 기자들의 하이 퀄리티 수다 프로그램 남북 기수다. 남북 체육교류의 역사와 그 전망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재준 기자님 그리고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 간 화해 노력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창 올림픽 때 조우한 남북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는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연스럽게 이 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재준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살펴봤듯이 남북 관계 역사에서 이 스포츠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좀 단발성 이벤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정말 오랜만에 남북 간의 대화가 뭐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 가신 분들은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일단은 감동 먼저, 이 감경 먼저 하자라는 주의였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북에서 나온 분들은 정말 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라는 거는, 북한이 감동을 하려고 평창 올림픽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광경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물론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이미지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한 진짜 목적은 목적은 자기들이 네. 가치를 한껏 높여놨던 핵을 가지고 뭘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느냐, 그거였기 때문에 평창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문장 자체는 제가 좀 반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가까이에서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재진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강미진 기자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이제 불참을 했잖아요. 이게 불참 이유가 일단 외부적인 요인 하나를 찍은 게 있어요. 코로나19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19가 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북한은 코로나 이제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이 오는 경우에도 북한은 문을 딱 닫아매고 우리식의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없다 이걸 주장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제 딱 단절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 방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 간 체육 교류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아마 북한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결정한다. 주민들은 우리 수령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생명이 기본이니까 그게 동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더 뭉쳐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강미진 기자님 말씀은 북한 내부 사정과 또 이에 따른 북한 수뇌부의 결정이 대외 활동, 아울러 남북한 교류에도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남북 체육 교류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움직임이 과연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라는 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북한이 작년 이제 12월 달에 연말 전원회의를 열어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체육과 관련해서 종목별 체육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자, 그리고 뭐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자, 이런 류의 결정들을 당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북한의 그 체육과 관련된 정책, 요거를 우리가 잘 짚어내는 것도 남북 체육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요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한다는 거는 지금 북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책들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서 북한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꽤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다면 아마도 교류 협력이 다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가 된 것만큼 좀 뭔가 큰 반전을 꾀할 만한 그런 사건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랑 김정은 시대랑 조금 흐름이 좀 다르거든요. 김정은 시대에는 국제사회에 어떤 틀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요. 남북한 이런 체육, 그런 교류로 평화의 흐름을 좀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또 우리에게도 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80주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연을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잖아요. 네,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좀 관계를 좀 따뜻한 그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바램 분이긴 그럴 하지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진짜 구체화되고 또 현실이 되는 순간이 좀 오지 네. 않을까.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한민족의 꿈을 이게 스포츠가 이뤄주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스포츠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까지. 마지막 남북 단일팀 구성 출전이었죠. 이 평창 올림픽 때처럼 올해 스포츠 행사에서 남북 단일팀 협력 재개, 과연 가능할까?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물론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남한 정부의 의지라든가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그 올림픽 공동 입장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 또 2019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까지 앞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여러 사례들을 보면 남한 정부의 노력이 체육교류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출범하게 되는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측에 체육교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끈기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평창 올림픽 때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남한 정부의 노력이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에는 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남북 단일팀 협력 전망에 대해 서재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많지 않다. 일단 북한이 작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에 불참을 하면서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IOC가 관장하는 대회는 일단은 국가 자격으로는 참가 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기를 들고 북한 선수들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입고는 대회 출전을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계속 남북 교류, 체육 교류 가능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계속 못한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말 못하는 건가요? 이게 어쨌든 국가 차원의 그러니까 인공기를 앞세워서 출전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선수 개인 자격으로 참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용어적으로는 중립국 소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형식적으로는 이 올림픽위원회, 나라마다 올림픽위원회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IOC 맞아요. 가입국들은 올림픽위원회 이름으로 이제 유니폼과 깃발에는 국기를 쓰지 네. 못하고 오륜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참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참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스포츠 대회에 개인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도 일이에요. 못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미 지났고,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사실 IOC 소속 아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가 만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카타르 월드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참 아픈 얘기인데 카타르 월드컵은 이미 북한이 참가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역시 영향이 있었고요. 네. 예선전 참가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선 진출 자격도 이제 사라지게 돼버렸고요. 다른 이제 종목별 국제 대회들이 있긴 한데요. 이 대회 자체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움직임 자체가 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얘기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우리 남북 스포츠 교류에 이렇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사실 코로나19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도 코로나19로서는 다른 것도 무역도 다 막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법을 찾으려면
남북한이 정치 외교를 다 떠나서 민족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일팀을 구성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남북한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면 좀 밑구름이 거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남북한 체육교류, 체육 관계자들이 다 우리 강유진 기자님 마음 같아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국제대회 일정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제대회는 맞죠. 뭐 관장하는 곳에서는 예정된 일정들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단일팀 논의하는 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남북 단일팀 구성에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순수성을 기반으로 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미진 기자님의 시각하고 또 반면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남북체육교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탁 집어주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마치 제가 뭐 반대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절충안이 좀 없을까요?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들 수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자격 그쵸. 자체가 상실돼 버렸고요. 아시안게임은 어쨌든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할 못 가능성이 나가죠. 매우 네. 높죠. 그럴 바에는 우리 쪽에서 단일팀을 제안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쪽의 체면을 좀 살려주면서 저쪽이 원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차피 그쵸. 인공기를 안 어쨌든, 달고 네. 한반도기를 단일팀. 들고 나갈 그렇죠. 거니까 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대안이죠. 네. 이 대안이 있네요. 찾아봐요. 네, 지금까지 올해 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님 모시고 통일부 통합문화센터가 마련한 스포츠의 해 2022년 남북 체육교류 역사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남북, 스포츠로 작은 통일의 불씨가 다시 밝혀지길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